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울소입니다. 이 시리즈로는 지금 제가 교정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교정치료 관련돼서 이것저것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지나가다 보신 영상이면 제 채널에 오셔서 교정 관련된 얘기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칫솔질하고 예방치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꾸 줄어들고 애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소아과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그 똑같은 게 치과에도 있죠. 소아치과. 여기도 사실은 숫자가 많이 줄어서 병원 경영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받는 게 저 같은 사람이죠. 교정과. 왜냐면 애들이 있어야 삐뚤어진 것도 펴주고, 그죠? 주걱턱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연령대가 쭉 되면서 위에 쪽의 연령대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예전에 베이비 붐 세대도 있고 막 이렇죠. 그게 이제 50대 중반쯤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정치료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과연 몇 살 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만 있으면 됩니다. 잇몸 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령과 상관없이 전 연령에서 교정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치료를 받으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입이 나왔는데 평생 이게 고민이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 다음번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근데 이제는 애들도 크고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제는 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쁜 중년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서 미적인 바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고도 삐뚤삐뚤한 게 좀 펴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뻐지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삐뚤어진 걸 폈으면 좋겠다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삐뚤어지니까 이가 잘 안 닦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 씹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런하게 피면 이게 관리도 좀 편하고 내가 이 이빨을 좀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건 건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 놈을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때 자리가 났으니까 교정치료에서 그동안 수건 사업인 것들을 좀 해보자. 뭐 삐뚤어진 것도 피고, 그 겸사겸사의 패턴들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한 4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교정치료를 받으러들 오세요. 꽤 되십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예. 치료가 되느냐?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던 이가 여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게 펴지거나 뭐 입이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누가 하냐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됩니다. 그런데 성장기 때는 몸에서 뭘 막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면 그래 그러고 좀 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힘을 주면 이건 뭐야?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도 미니까 어떻게 해? 가긴 가야지. 띄엄띄엄 갑니다.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고 있는 세포들을 일으켜 깨워서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의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된다 그러면 교정치료는 됩니다. 그게 50이든 60이든 70이든 다 돼요. 그리고 60대 넘으신 분들한테, 70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정치료 하실 수 있는 건 되게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는 지가 이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신고 틀니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도 좋고 잇몸도 좋아서 교정치료 할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조건 하나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잇몸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뼈가 젊은이들처럼 단단하고 높이도 높고 이러면 교정치료 할 때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잇몸뼈가 좀 내려갔고 그럼 뿌리가 좀 드러났고 이러면 이를 움직일 때 역학적으로 이를 움직이는 기계공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아있는 뼈에서 이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이렇게 깊은 뼈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료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게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재밌는 건 20대 분들이 오면 여기 윗니가 삐뚤삐뚤해서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웃을 때 그래요. 여기 덧니도 교정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오세요. 근데 이제 중년 이후 분들이 오시면 난 위에 앞니 모르겠다. 아래 앞니 삐뚤어진 거 좀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웃을 때 20대는 싹 웃으면서 위에 니가 쫙 보인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웃을 때 윗입술이 그렇게 신나게 끌려 올라가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 말씀하실 때도 아랫니가 주로 보이고 웃을 때도 아랫니가 보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교정치료하면서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얼굴 가지고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내 외모나 이런 거에 막 신경이 쓰이고 사진도 잘 찍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뭘 해야 돼요? 이분이 20대에 왔어도 50대가 됐었을 때 어떨 건가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20대만 보고 치료하면 나중에 50대 때는 내가 왜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환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먼 미래를 보고 환자를 설득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됐건 간에 나이가 좀 들어도 교정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잇몸뼈가 내려갔다면 그동안에 칫솔질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잇몸병이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분한테 장치를 붙여놓고 나면 칫솔질이 더 안 되겠죠. 그러면 뼈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칫솔질이 잘 되면 교정치료한다고 뼈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잇몸뼈가 내려갔다는.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먼저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정치료하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가 조금 더 힘들다는 거. 근데 제가 보통 하세요라고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부정교합이라는 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윗니 아랫니가. 왜 안 맞을까요? 삐뚤어져서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금니가 제대로 안 씹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앞니가 삐뚤삐뚤하면 그 삐뚤삐뚤한 자리로 어금니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밀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아래 짝이 안 맞아요.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씹어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잘 안 씹히면 온전히 잘 다져지지 않은 음식물 덩어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20대야 돌도 씹어 먹는 조금 안 씹혔는데 덩어리가 넘어왔네? 뭐 위가 열심히 해가지고 소화시켜주지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야 내가 지금 20년 30년을 네가 덜 씹힌 거로 이 고생을 했는데 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위도 나이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고 그러려면 잘 곱게 갈아서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시켰으면 이제는 위나 장이 좀 덜 고생하도록 잘 씹히게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면을 먼저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으로 교정치료를 하다가 부수적으로 미적인 것까지 얻으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금니 모르겠다, 앞니만 가지런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올바른 치료적인 접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적건 많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이 먹어가는 얘기하고 교정치료가 가능한가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도 교정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제 조건은 뭐죠? 내 치아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두 번째로는요, 잇몸뼈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교정치료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주로 아래 앞니 쪽에 관심도가 많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잘 씹히고 건강하도록 어금니 쪽에 흔히 말하는 교합이라는 걸 맞춰주는데 치료에 중점을 두면서 부수적으로 미적인 걸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가까운 교정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실 거고 그리고는 인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웃으실 때 훨씬 더 환해질 수 있고 식사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고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시고 정보를 충분히 얻은 후에 고민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가 몇 살까지 교정치료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